다음 순서는 색다른 주제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닐 것 같은데.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닐지라도 실제 우리 일상부터 환경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것. 네, 이에 대한 공부와 홍보에 도전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직접 연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졸업작품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공부하고 홍보하는 기념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플라스틱 이야기인데요. 1862년 알렉산드 파르크스라는 사람이 파크신이라는 플라스틱을 최초로 발명했습니다. 이렇게 발명된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고 제조 비용 자체도 값싸며 가볍기 때문에 쓸모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성질로 변형을 할 수 있고 방수 기능이 있으며 잘 부패되지 않는다는 장점 등의 인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디서든지 플라스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를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5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래동화의 시작이 있듯이 미세 플라스틱에도 시작이 있는데요.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조각입니다. 마이크로비즈라고도 하는 이 플라스틱은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 또는 양측의 상쾌함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치약, 세정 용액 등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우리 피부에 직접 닿게 되는 마이크로비즈 위험하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이크로비즈의 주요 성분인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은 발암물질도 아니고 질병의 원인도 아니며 섭취 시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유해물질을 흡수했다가 나중에 접하게 되는 물, 공기 또는 인체에 다시 환경호르몬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마이크로비즈에 대해서 대중이 접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마이크로비즈 퇴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성환경연대 퇴출 운동에 이어 2016년에 그린피스에서 서무용 운동을 했는데 이때 약 26,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2017년 7월부터 저희 나라에 있는 마이크로비즈가 함유된 화장품류들은 금지가 되었지만 아직도 세정용액이나 치약 이런 것 등에는 규제가 없어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미세 플라스틱은 1차와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시간을 거쳐 점점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 분해되는 이유에는 햇빛이나 파도 또는 유기체 섭취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도 또는 점점 분해된 미세 플라스틱도 결국에는 강에 흘러 바다로 이르게 됩니다. 또한 해류 때문에 집중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역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쓰레기 섬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넓이는 한반도의 7배 정도 되며 깊이가 10m에서 20m로 꽤나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 섬은 인공위성으로도 볼 수가 없고 맨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쓰레기 94%가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거나 수거 후에 처리 문제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놔두는 동안 10년마다 10배씩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플라스틱이 많이 떠도는 만큼 또 그 주변에 유기체들, 물고기 등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는데요. 실제로 쓰레기섬 주변의 생물 35% 정도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뭐 참치, 연어, 뭐 멸치, 심지어 이런 생물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만 작은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나 섭취 능력이 절반 이하로 감소되고 허파 조직이나 소화기관 등의 문제가 생기며 성장 시간도 더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존 확률이 절반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때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1997년 찰스 무어가 쓰레기섬을 발명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한 것은 채 5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시작한 만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3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여러 국가들이나 주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관련 규정입니다. 또한 유럽 화장품 협회, 캐나다, 아시안 화장품 협회, 우리나라, 브리튼, 미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6개월 동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 의견이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가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에게 낯선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